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의 치료 체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청을 통해 총 254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입니다. 호흡기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이 일반 환자와 분리돼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심병원 목록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선별진료소 및 안심병원 찾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4단계 운영 방식을 확립하고 운영 형태에 따른 인력 구성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잇따라 가동합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민간 후원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9,000개를, 도드람 한돈농협에서는 식품키트 5,000여 팩을 기부해 자가격리에 따라 홀로 남은 어르신이나 자활센터 등에 전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공적 판매 목표치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공적 판매 목표치는 1일 50만 개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일 평균 67만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 판매처를 통한 하루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잡고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지역 우체국 등에 집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국회가 지난달 코로나 3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료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수출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이 해당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3개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의약품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청와대가 공포하면 6개월 뒤 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해 입국 제한에 관한 조항과 방역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 생활과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협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농협은 공급 물량을 하루 100만 장으로 확대하고
화훼 농가를 위해 10억 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는 등 범농협이 전사적으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홍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농협이 마스크 물량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농협은 4일 전국 2,219곳의 하나로마트를 통해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농협은 특히 중간 이윤을 붙이지 않고 업체 출고 가격 그대로 마스크를 평균 1,100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장당 4,000원가량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격입니다. 농협은 대기 시간 증가 등 구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별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잔여 물량을 공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또 고령농, 영세농 등 농업농촌 취약계층 30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300만 장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4일 대구 경북 지역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구와 경북 농협 지역본부를 찾아 마스크 공급 상황을 직접 살피고 지역 내 피해 규모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용기 잃지 마시고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한층 더 분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회장은 또 대구시청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홍삼 진액 200상자 등 위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농협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은 마스크 공급만이 아닙니다. 졸업식 취소와 입학식 연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최근 농협이 10억 원 상당의 꽃을 긴급 구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확진자 급증의 여파로 꽃값이 다시 떨어지자 또 한 번 지원에 나선 겁니다. 앞서 농협은 화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범농협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화훼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바 있습니다. 농협은 전국의 NH농협은행 지점 인근 화훼 농가에서 꽃을 우선 구매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합니다. 농협은행은 소유하거나 임대 중인 부동산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4월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30% 감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협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마련에 보탬이 되기 위해 농협 경주교육원을 3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증 환자 23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은행을 이용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농어촌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확대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에 지난해보다 1,800억 원 증가한 1조 1,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은행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농지은행 사업은 청년농에게는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고 고령농에게는 농지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해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5,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농지를 청년 창업농과 2030 세대에게 우선 지원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농지 매입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지연금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1,500억 원을 투입해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7,0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 예방에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에 6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지적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선 총 2,6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총 60지구의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설치해 4,800헥타르 면적의 물 부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스마트팜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온실과 스마트 원예 단지를 조성해 시설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선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정된 4개 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수출 전문 스마트팜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한 농촌 생산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도 농업과 국민의 관점에서 기존 사업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 희망, 미래, 상생, 현장의 5대 경영 방향을 담아 2020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공사는 전국 9개 거점 지역을 정해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농촌 마을과 연계한 기업 연수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눈길을 끈 건 평창 농촌관광협의체 브랜드 바우스토리입니다. 대관령면 3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개발한 브랜드로 농촌 체험 프로그램, 파머스볼 운영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평창협의체는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공모를 통해 6개의 농촌관광협의체를 선정하고 2년간 협의체당 최대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농촌관광협의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관광 운영 주체인 주민이 직접 농업농촌 고유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2번째 공모입니다. 2018년에는 평창, 김제, 하동 등 총 6개 농촌관광협의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김제시 콩쥐팥쥐 네트워크는 단시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길 문화장터 조성에 직접 나서고 로컬푸드 청년사업단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지역 특색이 잘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7천여 명 남짓하던 방문객이 콘텐츠 운영 후인 2019년에는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은 2배나 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사실 젊은 청년이나 접촉할 수 있거든요. 이나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총 6개의 협의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체험목장, 체험마을 사업자 등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원 조직이 업무 협약을 맺어 형성된 농촌관광협의체입니다. 선정된 협의체는 농업유산, 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들이 콘텐츠 개발, 시범 운영,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교통사고가 잦은 지방도로 위험 구간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3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31억 원보다 10% 증가했고 신규 개선 대상 구간도 지난해 14곳에서 56곳으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8,742억 원을 들여 1,692곳을 정비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715곳을 대상으로 1조 3,86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행안부는 교통안전도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이들 대상지에는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사업비로 개소당 도시는 4년에 걸쳐 약 30억 원이, 농어촌 지역은 3년에 걸쳐 약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봄철 종자 유통 성수기를 맞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종자 생산 수입 판매업체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중 수사는 채소 종자 등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종자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와 보증기간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합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 불량 종자에 대해서는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와 ASF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어가를 위해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1,5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생산 설비 사업, 농수산물 산지 수매 및 저장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경영안전자금의 경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 시설자금 경우에는 개인 농어가는 2억 원, 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림축산어가 또는 생산자 단체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의 농산물 직거래가 농산물 유통 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농업 생산과 유통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에 최근 각 지자체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점 활기를 띠고 있는 공동체 지원 농업이 무엇인지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하나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뭘까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공동체 지원 농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와 농업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농사철 이전에 생산자에게 비용을 선납하고 생산자는 소비자와 계약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연중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생산자는 개인 농가가 될 수도 있고 마을 단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럼 공동체 지원 농업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소비자는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과정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생산지를 방문해서 내가 먹는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일손 돕기나 주말 농장 등의 체험을 통해 농업 생산자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산자는 미리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죠. 특히 영세소농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함께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돈을 미리 지불했지만 농산물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공동체 지원 농업에서 전제돼야 할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죠.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동체 지원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꾸러미 농산물이 있고 팜파티, 팜투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소비자의 직접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경상남도가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 6개소를 선정해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농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른바 3.11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최대 고비인 만큼 3월 첫째 주, 일주일간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자는 겁니다. 네, 결국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국민 모두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